이 인류 경제 도시에 대한 중간 평가를 좀 해보고자 해서 한 분을 모셨거든요. 정국교 전 국회의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처음 뵙습니다. 글쎄 저도 처음 봬요. 아, 예, 저 저도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그럼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아니 뭐 저 대표님도 그렇고 아주 그 야심차게 네. 그 준비한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나오시기 가끔씩 전에? 보는데 네.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점잖다. 네. 의원님께서 그럼 오늘 한번 좀 그 표본을 좀 보여주시죠. 어떠세요? 우선 그 이장훈 시장이 이제 대전의 경제를 좀 활성화하겠다 해서 인류 경제 도시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공약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전국에 이제 하겠다. 신청해라.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신청을 했고 대부분 신청한 곳들이 다 선정이 됐죠. 후보지로. 그러니까 이게 좀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후보지입니다. 최종 확정은 아닌 거고요. 대전은 유성구 교촌동에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나노반도체라는 이름으로 해서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현수막도 많이 붙었었고요. 네. 아파트 값도 들썩이고 뭐 미분양 아파트가 다 팔리고 그랬죠. 예, 그 인근에 있던 하나포레난가 거기는 완판이 되고 이랬었어요. 그 이후로 잠잠합니다. 일단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점잖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장훈 시장의 이제 대전시정 1년 반을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빈스레만 요란하였다. 빈스레만 요란했다. 네, 뭐 그리고 또 좀 문자를 하나 쓴다면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 뭐 네. 태산이 들썩하더니 뭐 결국 생쥐 한 마리 튀어나왔다. 이렇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이장훈 시장이 그 나노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3종 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나노반도체 특구. 이건 뭐 이미 탈락한 거니까 네. 뭐 더 거론할 필요가 없겠고. 그렇죠. 두 번째는 나노반도체 실증센터. 세 번째가 이제 나노반도체 산단. 근데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건 뭐 이미 탈락을 했죠. 탈락을 했으니까. 네. 3종 세트에서는 탈락했고. 두 번째 이제 나노반도체 실증센터라는 건 일견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뭐 작은 뭐 중소기업들이 어떤 뭐 반도체 관련한 부품이나 뭐 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을 현장에다 생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증을 해주겠다.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견 뭐 그렇게 말하면 어떤 뭐 자치단체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준다는 건 일견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까보면 황당한 말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예컨대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우리가 아는 반도체 뭐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애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대전시가 이 부품, 이 소재 우리가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아. 너희가 써.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걸 써줄까요? 안 써줄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건 우리가 테스트 해보고 우리가 검증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그렇게 하고 그 회사의 재무 구조나 얘가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데인지 여러 가지 봐야 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대전시가 실증을 해줬다 할지라도 대전시의 실증만 믿고 그 부품이나 소재를 구매해줄 대기업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전시가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건데 그 보증서에 공공성, 그러니까 인증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반도체 라인 같은 경우는 전압이 1볼트만 잠깐 왔다가도 수백억씩 손실을 봅니다. 불량이 나와서. 근데 대전시가 우리가 이 부품 소재 실증했으니까 너네 써. 그럼 예컨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100번을 양보해서 썼다고 하자고요. 그걸 썼다 불량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대전시가 져주나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발상이 틀렸고 두 번째는 실증을 하려면 실증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장비 값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인력들도 굉장히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실증 장비, 인력을 대전시가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느냐. 예컨대 이장훈 시장 표현을 그렇게 그죠. 3천억을 들여서 사람 1,000명을 가지고 나노반도체 실증센터를 만들겠다. 3천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반도체 장비는 해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해마다 신기술이 나오니까. 그럼 해마다 몇백억, 몇천억을 대전시가 조달할 능력이 있나요? 두 번째는 반도체 인력은 3년 정도, 신입이 들어가서 3년 정도 되면은 약 1억 정도 연봉을 줘야 됩니다. 1,000명이면요, 1년 연봉이 1,000억이에요. 작게 잡아서. 그러면 그 후에 더 말하자면 고급 엔지니어가 됐을 때는 2억, 3억, 4억, 5억. 그러면 1,000명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2천억, 3천억이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조달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발상도 틀렸거니와 자금 조달 능력, 인력, 한 군데도 적합한 부분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일견 말하자면 지역에 들을 때 나노반도체 말은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을 했었던 지금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아예 사업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유치하고 계속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익성이 없는데 시에서 이렇게까지 나선다는 게 말씀대로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흔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거친데. 자신의 부고 빼놓고는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또 별개고.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그 몰라서 그렇거나 알면서도 어떤 뭐 좀 뭔가 붐업하고 내가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면서도 하거나 모르거나. 근데 지금 앞에 건지 뒤에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견 선회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고, 대전시 공무원들이 과연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런 어떤 분석 능력이 있느냐.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뭐 대전시 예전에 건설대 시작했을 때 특보도 정책 특보도 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의지나 실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좀 특히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그 의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실증센터라는 거는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인건비는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 자금 확보도 쉽지 않다. 한 해 수천억 원씩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고, 또 하나는 대전시가 그 실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기업에서 그거를 쓸 것인가, 그 대전시 인증을 믿을 것인가. 세 번째는 믿고 썼는데 오류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라고 하셨어요. 정리를 좀 해드리고. 세 번째.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인, 평택, 동탄, 화성 이미 충분한 반도체 생산 기지를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그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대기업이 삼성이 갔다. 그러면 삼성과 거래를 하는 협력업체들이 그 인근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그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가까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또 아시는 것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는 미국에서 그 바이든이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미국 내에서 판매할 제품을 만들려면 미국 와서 만들어라. 그래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크게 늘리고 있고, 그런데 대전에 올 반도체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미 한국에 있는 이미 반도체 특구로 정해진 지역도 차고 넘치고 거기도 지금 입주할 기업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대전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가 사실 잘 아셔야 될 크게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메모리, 비메모리.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저기 뭐 나노 반도체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니까, 그러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를, 그러니까
그 주문을 누군가 해주면은 그거를 주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만의 TSMC가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팹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삼성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삼성에 그 주문을 안 넣거든요. 발주를 안 하거든요. 기술 유출되니까 누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삼성에다 그걸 왜 주겠어요? 기술이 다 유출될 건데 TSMC에 주지. 따라서 이거는 공장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주문 받을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지금 그 사업은 하지만은 자체 주문인 거거든요.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아니 그건 좀 그 반도체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모리,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D램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랜드 프레시, 그리고 어떤 제품을 약간 반도체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번호, 뭐 1, 2, 3, 4, 5, 이 번호를 그러니까 특정된 반도체는 어떤 제품에 갖다 쓴다고 해서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있고, 주문형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분은 이제 주문형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뭐 ARM이라든지 ARM이나 이런 애들은 설계를 합니다. 그려서 이런 반도체를 그러면 그 설계대로 제조업체들이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TSMC도 만들고 한테 맡기기도 하고 뭐 삼성에도 맡기고 하이닉스에도 맡기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고용량 그 메모리 장치를 이제 엔비디아가 그 하이닉스한테 주문도 했죠. 그러니까 설계 회사들과 제조 회사는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대전에 이제 산단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전에는 올만한 큰 기업들이 없고 또 인력들이 예컨대 지금 용인 뭐 이천으로 그 정해진 반도체 특구가 정해진 이유가 원래 하이닉스는 오창이나 이 인근으로 좀 오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인력들이 거기까지는 안 간다. 못 내려가겠다. 판교 안에는 안 간다. 뭐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여쭤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반도체 갑자기 기술적인 얘기로 흘러가고 이런 이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보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시장의 한계 그리고 뭐 비용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사실 시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일단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일단 지금 뭐 우리가 뭐 어떤 지금까지 이장우 시장 일해오는 스타일을 보면 일단 던져요. 그리고 안 되면 말아. 그리고 왜 안 됐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보문산 프로젝트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나눴는데 지금 중구에 있는 보문산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뭐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네. 나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지금 현재 그 보문산 동물원 부지는 제가 그 위치를 정하고 5월드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네. 기본 설계도 제가 그 사업본부장을 맡아서 했었어요. 97년도에 제가 이제 그 동물원 대전 동물원 사업본부장을 민간 회사에서 맡아서 했었는데 아마 이제 이쪽 대전에서는 뭐 그 어떤 뭐 보문산 개발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그래도 가장 전문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장우 시장이 처음에 시장돼서 보물산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호텔 짓고 워터파크 만들고 뭐 케이블카하고 뭐 전망대하고 뭐 무슨 뭐 그 짚라인 같은 거. 네. 그 제가 한마디로 황당해서 좀 될 일을 해라. 그리고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3천억 줬는데 거기도 3천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민자 사업 아파트 뭐 어떤 뭐 공원 개발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개발할 때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PF를 돈을 증권사나 이런 쪽에 조달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PF를 해주는 증권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PF 했던 증권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받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PF 많이 했던 증권사들 지금 검사 나가가지고 뭐 부적절한 것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억을 PF를 일으킨다? 산속에? PF를 일으켜도 금리가 낮은 금리가 15%예요. 3천억을 하면 1년에 이자만 450억을 내야 됩니다. 그럼 보문산에서 호텔하고 워터파크 해가지고 450억을 벌 수 있겠어요? 이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내고 이익 내고 인건비 주고 하려면 보문산에서 그거 해가지고 800억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고. 제가 저 국무총총에 칼럼도 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거 안 되는 일이다. 실제로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안 됐는지 설명이 없어요. 똑같아요. 나노반도체 3종 세트하고 똑같이. 이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합니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케이블카 만들겠다. 지자체 중에서 케이블카를 만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흑자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보문산에 케이블카를 못 따라가지고 안달을 하는 건지. 옛날에 많이 못 타보셨나 보네. 그게 도대체 뭐가 시민한테 그렇게 간절한 사업이라고. 그 케이블카 못 따라서. 그런데 그나마 그 케이블카도 지난번에 민자 유치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판단을 했으면 내가 대전시도 좀 부족했고 내가 좀 성급했다라고 인정하고 접고 가면 되는데 그냥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네.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이루어진 거 하나 얘기해보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이루어진 거 영시축제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데 그런 평가도 많아요. 이거 좀 너무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부터 지속 가능하겠냐 이게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장훈 시장은 역점을 상당히 두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거의 이제 30억 가까이 배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시축제 하면 저 기억나는 건 연예인 많이 왔었고 길거리에서 음식 팔았다. 그거 두 개 말고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그렇죠. 빨겠다. 네. 그게 무슨 축제예요? 공연이잖아요. 그건 그냥. 그리고 왜 한여름에 좀 시원할 때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옆에서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이장훈 시장의 비서실장 지냈던 분의 이제 그 친척, 가족이 그 TJB의 그 부국장으로 이례적으로 6개월간 이제 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그 사업을 땄다.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었어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TJB한테 항의 받았는데 제가 근데 뭐 말씀을 TJB라고 꺼내셨으니까 네. TJB의 계약직 부국장으로 6개월 하고 그 영시축제 끝나고 이제 해지하고 그 전체적으로 뭐 기획하고 뭐 연예인 섭외 이런 거라고 이제 그분이 다 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사업을 총괄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분이 그 개인적인 능력치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좀 뭐랄까 그런 6개월짜리 단기 계약도 잘 맺어지지 않는 거고 또 영시축제 말고 그 빵 축제하고 또 사이언스 페스티벌인가요? 그것도 같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빵 축제는 원래 기획해서 그 비영리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 놓은 단체가 있었어요. 네. 허태정 시장 때.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주관하던 이제 빵 축제를 뺏어버리고 빵 축제를 그리고 별도로 또 빵 축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구, 서구 이런 쪽에 있는 그 축제 행사들은 거의 한쪽으로 다 몰려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축제가 다른 목적으로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영시 축제를 했으면은 조금 더 내실 있게 뭐 좀 특이하고 뭐 좀 볼거리들도 있었다 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그렇더라고. 시민들 연예인 보러 갔었다. 연예인 보러. 그만큼 대전에 그동안 그런 공연도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연을 그냥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걸 한꺼번에 모아서 기간을 연장한 정도의 느낌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고 길거리에 뭐 그 길거리 음식들 팔고 그것도 한여름에. 근데 어떤 경찰 한 분이 또 항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이태원 사고 나고 나니까 이 사고 방지를 한다고 거기다 경찰력을 많이 투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전 조치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그 보니까. 경찰들 분은 대전시가 식권도 안 주더라. 식권 경찰들한테. 아이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얘기가 경찰청에서 그걸 거기다 또 무슨 시간의 수당 이런 걸 줘서 예. 그때 시간의 수당을 다 써가지고 연말에 예. 경찰들 시간에 근무하면 시간의 수당 줄 돈이 없다고. 얘기가 이제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 듣고요.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종종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